자, 다차원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확대해 볼게요. 보이시죠? 다. 다차원 분석 우리가 머신러닝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이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기계학습이에요. 즉, 기계가 학습한다는 뜻이고, 직관, 믿음,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고, 분석 기법으로 도출한 패턴이나 규칙, 공식 등을 활용한 의사결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잠깐 채팅창 끌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방학 수업이나 그 다음에 겨울방학 그런 보충 수업을 개선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또는 임의로 아니면 친한 학생끼리 이렇게 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거예요. 뭐 과목별 성적 순위나 아니면 수업 집중도나 아니면 기타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보통 그렇게 나누죠. 그래서 보니까 철수하고 영희의 성적을 봤더니 수학, 영어, 과학, 그 집중도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준으로 묶어야 될까? 그걸 머신러닝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과연 뭘까? 아주 우리 현실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로 해보시면 혹시 여기 외식과 친구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고객 선호 음식이나 우리가 메뉴 이런 걸 이제 어떤 통계 기법을 이용한 거를 이제 그 이해주 교수님이 이제 뭐 잘 좀 멋있게 메뉴 공학이라고 메뉴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해서 그래서 외식과에서는 거의 그쵸. 특히 이제 박사 과정을 하신 분들 교수가 되게 많이 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에 솔직히 우리가, 외식 쪽, 특히 이제 주방이나 이런 요리사 분들은, 뭐 기술이 중요하니까, 보통 학사는 있으셔도 뭐 석박사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적었는데, 그분들께서 이제 논문을 쓰시면 다 실험 논문이 나오는 거죠. 뭐, 효모랑, 함으로 메뉴 개발한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딸기를 넣어가지고 뭐 딸기 버거를 만들었다.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손님 반응이 좋았어. 그리고 설문지 돌리면 되고 그 전에 효모를 넣고 안 넣고 딸기를 넣고 안 넣고 또 딸기를 반만 넣고 안 넣고에 따라 맛이 틀리잖아요. 오븐에 구우거나 뭐 하면 그게 논문이 된 거예요. 실험 논문이죠. 말 그대로 통제 조건 그대로 그래가지고 거절할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봐서 수익 창출했던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뉴를 개발한다든가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메뉴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이나 고급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 광고들이 좋아하는 또 다른 메뉴를 개발을 한다고 볼 때 그전에는 선험적 경험을 통해서 했다 아니면 많이 팔린 빈도수 그것도 나름 통계죠. 막대 그래프 그렇죠? 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손님들의 의견이 나요. 그래서 선호조사는 일단 해야 됩니다. 설문이든 뭐든. 근데, 아, 여기 김치찌개 맛있는데 쭈꾸미 볶음도 없고, 아니, 그러면은 가게 쭈꾸미 볶음이 없어. 우리 그런 경우도 있죠. 저도 가면 돈가스 같은 걸 좋아하는데, 돈가스 오므라이스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몇 번 제안을 했는데, 물론 그쪽에서도 손님들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죠.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또 여기 보시면 뭐 저는 삼계탕 매니아인데 뼈다귀 해장국도 좋아해요. 그럼 이걸 두 명이 다 좋아하는 건 뭘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런 현실적인 문금 생기지 않을까요? 쭈꾸빔 볶음 메뉴를 만들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과에서 많이 하는 행수 중에 음식 뭐 카지노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레스토랑 있죠? 제가 외원반 회장을 2대 회장을 해서 아는데 그때 고민이었던 게 돈가스하고 그 다음에 그때 아웃백 스테이크에서 기술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 구운 양파 튀김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레스토랑 서비스 할 때. 호가진의 밤이었나? 그 호가진의 밤 전에 그 하잖아요. 축제 기간 동안 또 하고. 그래서 아예 자꾸 왜 주석을 달려고 해요? 거절할게요.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왜 자꾸 여기다 그림판을 그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직관적 결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될 것 같아. 그런데 안 되면 뭐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이에요.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서 이런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고, 바로 그런 거를 학습시키는, 즉,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머신러닝 기계 학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패턴이나 공식을 발견하는 건데 바로 이거예요. 고객이 선호하는 음식고 우리가 메뉴 개발해서 수익 창출하는데 그걸 이제 구체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첫 번째 아까 학원 원장의 고민이에요. 이게 거리가 멀어. 얘를 같은 그룹으로 묶을 수가 없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속성을 조사하는 거야. 학생 간 속성 거리 그 그룹핑해서 그룹별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그룹별 클래스를 만들면 효과가 있을까? 그냥 단순하게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분반 같은 거 실험으로 막 하잖아. 그때 아마 기준이 국영수였던 것 같아요. 국영수 성적순으로 이렇게 하다가 반 등수 갖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아이들 간의 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슷한 아이들끼리는 가까운 거리. 성격이 다른 애들은 아무리 성적순이라도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혈반처럼 돼버리니까 싫어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성적순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속성을 정의를 해야겠죠. 그 속성 값이 어디 있어요? 바로 요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게 다 속성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트리뷰트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객들이 주로 주문하는 메뉴를 우리가 관찰해서 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쵸? 만약 여러분들 레스토랑에 만약 진출을 한다. 가뜩이나 아웃백 같은 경우에는 인사 담당, 뭐 지금은 좀 올라갔겠죠? 우리과 총학생회장의 출신인 걸로 아니까 혹시 외식업체로 간다 그러면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코드해서 돌려보고 나는 이렇게 해서 분석하겠다. 그러면 벌써 틀리잖아요. 차별화가. 여러분들도 결국 마켓에 가는 거예요. 뭐 마켓이 별거예요. 서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게 마켓 시장인데 결국 그런 걸 인력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거의 4학년들 많은 걸로 아는데 갈 때 벌써 남들하고 차별화. 내가 말했잖아. 우리는 여기가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경쟁 사회에 간단 말이죠. 어, 엄연하게 말하면 중국도 사회주의 뭐지? 정확하게 말하면 공산주의가 아니죠. 왜냐면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아닐 뿐이지 저거는 똑같잖아요. 이제 금융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잖아요. 결국 경쟁이에요. 그러면 경쟁 사회에서 내가 결국 원하는 건 한 명 뽑는 거잖아요. 아니면 두 명. 그 부서에서. 그러면 내가 되고 싶으면 이런 차별화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객이 주로 주문하는 메뉴를 관찰해서 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넘버가 있겠고 첫 번째 오신 고객 뭐 이렇게 되겠죠. 추어탕, 갈비탕, 김치볶음 뭐 이렇게 했더니 자, 이게 뭐냐면 10, 여기 요거는 번호고 10이 뭐냐면 1은 뭐 선호하고 마이너스 1을 싫어한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반응이거나 그냥 뭐 쏠쏘 그는 무반응이랑 똑같다고 본 거죠. 10 마이너스 1로 했습니다. 그럼 거리를 재는 이제 이게 다차원 분석. 우리가 MDS죠. 우리가 이미 한번 했겠지만 여기 코드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그 MDS 기존의 코드 갖고 이제 연습을 하셔도 되고 요 MDS 기법을 오늘 또 배우는 걸 갖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쭈꾸미 볶음도 하면 쭈꾸미 볶음을 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해야겠어요. 자, 우리가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우리가 디스턴스, 거리는 이렇게 구하죠. 유클리디언 거리로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아까 보니까 알고리즘 수업을 했는데 이게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화면 지금 안 보이시죠? 지금 제 캠퍼스 안 보이시죠? 보여요? 이거 캠퍼스 보여요? 필기 노트 보여요? 요거? 안 보여요? 알았어요. 자, 한꺼번에 볼 수가 없나? 다 같이 보는 게 있을 텐데. 이제 보이시죠? C? 예. 예. 자, 뭐냐면, 유클리디안 거리가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여기서, 여기에 어떤 점이 있어요. 요거를, 거리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의 배웠죠? 뭐냐면, 요거, x의 제곱, 이거, x의 제곱, 이거, y의 제곱, 요거 어떻게 구해요? 이 빗변. 다 까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연우야, 연우씨, 카메라 잠깐 꺼주세요.
연우 씨는 좀 이따가 실시할 때 안 부를게요. 얼굴도 알아서. 요즘 녹화하고 있으니까, 개인정보법을 좀 준수합니다. 자, 그래서 x제곱, y제곱, 요거 어떻게 구해요? 요거. 아무도 몰라요? 빨리 거기 마이크 잠깐 켜고 한번 말해보세요.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 요거 빗변 어떻게 구해요? 응? 음, 루트? 루트? 그쵸. 예, 잘했어요. 이거죠? 왜냐면 x제곱, y제곱은 이 빗변이 물음표면 물음표의 제곱이죠. 근데 잘하셨어요. 이름이 유소연님. 아까 처음에 유소연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우수한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루트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거리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유클리디안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게 하나씩 바꿔야 돼서 좀 귀찮긴 한데, 자 이제 이 화면 돌아왔죠? 요거이에요. 즉 수학 점수가 1, 2가 있잖아요. 1하고 2하고의 차이를 빼서 제곱하고 영어의 점수 1하고 2하고 제곱해서 루트를 다 더하는 걸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검은 화면이라고요? 어, 보이세요 이제? 그쵸? 예. 함부로 공유를 옮기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턴스는 수학 점수하고 수학 점수 1, 2, 그 다음에 영어 점수 1, 2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또 뭐 필기하려면 주소를 달아야 되나 보다. 그렇죠? 이렇게 요 차이에서 제곱한 거를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말하면 이걸로 해야 되나? 자, 그 다음에 거리 산출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산출해서 분류를 할 것인지 군집 분석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겠죠. 옆으로 치우고. 자, 그래서 데이터를 묶을 건데요. 이게 ADSP 여러분 준비하시니까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게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원래 통계청에서 나오는 시험에서는 이게 나와요. 공식만 나와요. 계산하는 건 안 나오는데. 어, 그리고 계산하는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필기시험으로.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이번 8월 달에 한번 시험 봤는데 음, 이게 이런 거 비슷하게 나왔어요. 계산하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못 따면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이 이제 어찌됐든 따실지 안 따실지 모르지만 3월 달에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점점 통계 쪽이 시험이 어려워진다. 지금 시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민코스키는 유클리디안 거래 비슷한데 봐봐요. 절대값 씌운 거에 제곱을 하든 3제곱을 하든 R만 해서 요거니까 요거 결국 지워지겠죠. R하고 R분의 1은 곱하면 지워지니까 결국 요거를 전체를 일단은 루트를 씌운 다음에 제곱을 해서 다 합하고 최소 제곱보다 약간 비슷해요. 여기 한 다음에 다시 루트를 씌운다. 이게 루트 R이잖아요. 이렇게 씌운다는 거고 이거는 코사인의 각도, 코사인 거리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유사도 분석하는 거예요. 유사도 공식인데 x와 y 각각을 절대값에서 뭐예요? 절대값을 그 큰 값으로 하고 이거 무조건 클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가 나와도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x하고 y를 곱한 거에서 요거 두 개를 절대값 각각을 씌운 걸 나눠주는 게 바로 코사인 거리예요. 그 다음에 상관관계 분석할 때 쓰는 공식이 이건데 이걸 잘 보면 각각을 루트를 씌운 다음에 다시 벗겨주는 거죠. 그 루트를 y를 다 루트 그 차이죠. 내가 관측치하고 평균값하고 차이를 어,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해서 그런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 그리고 각각의 관측치에서 차이를 각각의 오차죠. 그거를 곱해줘가지고 더한 거. 여기에서 요걸 나눠준 게 바로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하시면 솔직히 돼요. 보통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눈으로는 찍으세요. 뭐 손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 코사인 가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보충을 설명을 하면,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보충 설명을 하면, 코사인 거리는요, 왜 안 나와? 뭐 됐어? 음. 코사인 거리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여러분 코사인 뭐 배웠을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 왜 이래? 어. 요렇게 배웠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거 하셨을 때. 자, 그럴 때 요 거리가 예각이라고 하는데 요거. 아이, 참. 아이, 잠깐만요. 어쩔 수 없다. 얘는 버려야겠네. 이게 너무 안 좋네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했겠죠. 요 각도를 예각이라고 합니다. 예각. 요 예각이 되게 중요해요. 코사인은요, 여러분 지금 찾아보시면 코사인 0은 1이에요. 그쵸? 코사인, 그쵸? 그러면 1이라는 건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방향을 그러니까, 같은다. 그러면 같은 상품이에요. 이게 어디에 쓰겠어요? 추천 시스템에 씁니다. 우리가 이 각각의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이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참고로 말하면 아이템 베이스가 있고요. 유저 베이스가 있어요. 딥러닝에서. 그래서 이 같은 사람, 이 같은 유형의 사람, 같은 성향, 뭐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경우라면은 SF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각 그 성향들을 조사해가지고 요런 거를 찾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로맨스 관련된 분류가 돼 있잖아요, 책이. 거기에 있는 거를 찾는 여러 개의 장바구니 담거나 사는 분, 요쪽을 똑같은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매하는 그거에 이 사람이 이걸 이 책을 구매했으면 다음 책은 뭘 구매했는지 이런 걸 보고 그거를 어떤 걸 하냐 이 코사인 분석을 하는 거죠. 뭐냐면 이 책과 이 책의 거리, 그렇죠? 요 각도를 재요. 이 각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코사인으로 재면 돼요. 코사인으로 수학적으로는 요 빗병과 요거랑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코사인 각도로 잽니다. 그래서 요게 뒤에도 연결이 되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한테 뭐 특강 들으셨던 분도 있긴 하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상관관계 분석이 있죠. 상관관계는 같은 방향을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반대 방향을 가면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우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그쵸? 근데 보통 저도 옛날에 박사까지만 해도 그냥 외웠어요. 이렇게 직각이 오소고나를 하라고 그래요. 직각일 때 이때 결국 상관관계가 0이에요. 즉 뭐냐면 왜 그러냐 이거 이제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건데 어, 결국은 이거예요. 코사인이 90도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각이 안 나와요. 이렇게 0이어야지 코사인 0이어야지 1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90도를 하게 되면 얘가 서로 안 맞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마이너스 방향이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만큼 떨어져 있지만 역으로 360도에서 이거 뺀 것만큼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90도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쪽을 하는데 이쪽 하면 우리가 상황이가 0이다 라고 합니다. 이걸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잠시만 또 이게 공유로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좀 불편하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걸 제가 다시 찍어 드릴 거고요. 우리가 바로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어, 요 화면 공유, RStudio 보이시죠? 예.
이제 요거를 최대한 좀 보일 수 있게 이게 확대가 안 되니까 자 이거 이렇게 됐을 때 글씨가 이러는 거는 지금 작성자하고 그 유니코드 에러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보시겠지만 리오픈 위드 인코딩 해서 이걸 CP94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 나올 거예요. 즉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같은 곳에 있으면 바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컨트롤 엔터 치면 파일이 no search file or directory가 나와요. 제일 쉬운 방법이 세션 가셔서 set working directory에서 choose directory 해서 내가 데이터가 있는 장소로 가셔서 오픈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요 보시면 CSV를 보는데 제가 일단은 이거 열기 전에 일단은 이거 열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뷰 하시면 아카데미라고 지금 넣은 거잖아요. 보시면 보이냐? 여러분이 굳이 열지 않아도.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학생 번호가 있고 각각 국어, 영어, 수학, 영어, 과학, 학업 집중도가 이제 이거는 이제 다 수치 데이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 보시고 내가 이거를 요거 학생 번호는 필요 없겠군요. 그러면 이 열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과 다르게 R은 이걸 각각 1, 2, 3, 4 직관적이니까 1, 2, 3, 4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아카데미 이 마이너스 1인 거 마이너스 1 열을 첫 번째 열을 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헤드 값을 쳐보면 앞에 학생 번호는 빠진 걸로 나와요. 이게 한 줄씩 좀 밀린 거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학업 집중법 이렇게 지금 5개가 속성이 5개 있는 거예요. 이걸 5개의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유클리디안 거리를 구해 보겠습니다. 디스트라는 걸 쓰시면 돼요. 되게 직관적인데요. 여기 데이터는 뭐냐? 지금 내가 만든 아카데미라고 업데이트를 해줬잖아요. 그 아카데미라는 거고, 근데 컴마하고 옵션으로 메소드로 유클리디안이라고 치기만 하면 돼요. 요걸 디스트 아카데미라는 변수에 집어넣겠다라는 거고, 치시면 이렇게 삼각행렬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나와요. 지금 보이시죠? 만약 하다가 좀 빠르거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 녹화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녹화 되고 있죠? 되고 있나? 녹화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5개나 속성이 있으니까 이걸 줄여야겠죠.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거 일단은 한번 보는 방법을 하면 결국 1번하고 2번 학생이죠. 얘는 48 정도의 거리고요. 결국 보면은 지금 2번하고 4번 애하고 되게 거리가 가깝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5번하고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이 6번이네요. 얘하고 좀 가깝고. 그럼 거꾸로 6번하고 5번하고 가깝겠네요. 6번하고 여기 없으니까 6번하고 5번 그쵸? 5번, 6번 이렇게 여기 계셔 6번에 5번, 5번에 6번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원 축소를 하기 위해서 2차원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평면으로 보기 위해서 행과 열처럼 그걸 우리가 스케일 이런 걸 정규화 또는 표준화라고 해요. cmd 스케일이라는 함수를 쓰면 요 디스트 아카데미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차원 축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2차원으로. 그래서 to code 제가 써놨죠. 2차원 좌표계로 표현을 변환하는 이게 아마 그렇죠? 그런 다음에 플롯을 그리면 됩니다. 예, 지지 플롯이 아니라 자체로 갖고 있는 거, 그 R이 갖고 있는 게 플롯이죠. 플롯 함수 써서 이 to code 똑같아요. 여기 대부분 데이터를 이걸 가져오겠다는 거죠. 갖고 오고 타입은 n 학생 번호로 하겠다 이거. 그러면 잠시만요. 이걸 안 하고 플러스를 그렸네. 그 다음에 지금 플러스 그렸어요. 근데 지금 데이터는 없고 텍스트를 안 남겼기 때문에 우리 요거는 MDS 우리가 마지막에 했으니까 저번 주에 만약에 했으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텍스트를 위에 넣을 건데 텍스트 함수 써서 to 코드를 대신 1부터 52까지를 캐릭터 지금 이게 제가 코드가 그냥 빼먹었는데 헤드하고 원래는 str 아카데미를 해야죠. 속성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뭐 근데 쉽게 아니까 안 했던 것 뿐인데 이렇게 5개 변수에 52명을 본 거죠. 다 인티저잖아요.
다 수치 데이터니까 이거를 코드로 텍스트로 집어넣어가지고 1, 2, 3, 4 이렇게 해야 되니까 캐릭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다 굳이 제가 남기면 뭐래요? 정수로 되어 있는 인티저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5로 바꿔주면 캐릭터니까 이제 문자로 변환해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텍스트를 딱 치시면 이제 나오죠. 주문을 딱 이제 하면 지금 정보가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게 되나? 잠깐 설명을 주석을 좀 달아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 한꺼 묶여 있고 이렇게 묶여 있고 이렇게 묶여 있고 뭐 대충 이 정도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얘랑 좀 가깝고 그쵸? 근데 이건 조금 떨어진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크게 4개, 3개 정도로 묶이겠네요. 그쵸? 지금 요거 직관적으로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깝게 그러면 그룹을 우리가 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 그거에 따라서 이때 일단 이거는 이제 학생들 점수나 이 점수 갖고 한 거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그죠? 기초 과목을 학력 체크를 해서 이렇게 각각을 갖고 우리가 이 학생 27번 학생과 41번 학생 이거 번호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점수가 아니라 이 학생 정보잖아요. 1번, 2번 학생 번호를 갖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분반을 나눌 수가 있겠죠. 어, 그러니까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급 정보죠. 여러분들이 만약 인사팀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각자 다 탤런트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정보를 갖고 실제로 지금 하는 이런 지금 코드는 제가 보여드리는 코드는요. 제가 약간 정보만 데이터만 다루면 되잖아요. 약간만 틀리게 해서 실제 컨설팅 갈 때 써요. 어,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제 인사팀 뭐 컨설팅 할 때 지금 조만간 이제 한방 의원 이제 컨설팅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만들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디지털 마케팅 하는 이제 저희 협업하는 한국 디지털 마케팅 아카데미는 거기서 구글 애널리틱스 하는 개발자하고 원래 광고쟁이였죠. 그분이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로 실제로 국민대에서도 강사로 이제 하시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가요. 그래가지고 가면 거의 처음에 만나 미팅 잡기가 힘들지 미팅만 잡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이 되는 이유가 이런 걸 보여줘요. 자, 저희는 인사팀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샘플이 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나름 BSC라고 여러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밸런스 스코어 카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재무 관계뿐만 아니라 그 고객 관계, CRM. 그래서 저희가 CRM 구축해주고 구글 애널리틱스, SNS 광고 때리고 이런 거를 원스톱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저기 선아님 저기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데이터만 틀리면 되고, 그쵸? 형식 우리가 다 아는 엑셀 파일이잖아요. CS 파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잠깐 넘어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 전공하고 연결되어 있는 푸드 정보입니다. 이거는 뭐 호텔에서 바로 이용해요. 호텔도 식음료가 강남 쪽은 더 크고 계실보다 원래는 그리고 강북 쪽은 서울 강북 쪽을 예를 들면 이제 관광객 시장이니까 조금 다르지만 객실 쪽이 크고 이 차이만 있지. 특히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만약 호텔이면 다 5성 호텔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컨벤션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식음료는 없을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food CSV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food.csv를 string as factors냐, 그러니까 즉 문자로 다 팩터로 나눌 거냐 아니다. 그리고 헤더는 그냥 결국 앞에 제목은 그냥 쓰겠다. 그렇게 해서 food라고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뷰로 이 food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food 그 데이터가 나오죠. 고객 번호고 우리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추어탕, 갈비탕 이거 좋아하는 선호도 조사한 거죠. 1, 0, 마이너스 1. 여러분들이 이거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 호강인의 밤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뭐 레스토랑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돈가스 뭐 튀기고 뭐 이런 거 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까지 제가 역대적으로 이 호간인의 밤이나 축제 때 먹어봤던 돈가스 중에 제일 맛있던 건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 이치훈 교수가 외연반에서 만들었던 그 돈가스는 잊지 못해요. 한 10시간을 그 돈가스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돈가스 한번 그렇게 잘하셨다고 물어보면은 뭐 해줄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게 코로나 끝나고 만약 OT나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잘 튀겨요. 정말 맛있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고객 정보가 필요 없잖아요. 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해서 없애겠다 이거예요. 이 마이너스는 뭐냐면 이게 조금 틀려요. 이게 파이썬 공부하시면 좀 헷갈려 하는 게 파이썬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뒤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다 보니까 원래 그 0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는 결국은 메모리 주소값을 있는 그 배열에서 그 인덱스 번호인데 요건 뭐냐면 되게 직관적이죠. R은 그냥 첫 번째 열을 마이너스는 빼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마이너스 2 하면 두 번째 게 빠지는 거죠. 이 푸드의 두 번째 추어탕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넣으시고 헤이드 값을 딱 치시면 나오죠? 고객 정보만 빼고 다 나와요. 하나씩 밀린 거예요, 지금. 이제 한글이라서 밀린 거예요. 이게 영어면은, 그쵸?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요 잘 보세요. 요 문제가 뭐냐면요. 요거는 미리 말하면 이건 트랜스포즈라는 건데요. 우리가 행렬 계산하려면요. 자, 요거는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머신러닝 첫 번째 강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결국 이거 설명하려면 또 중간에 설명하다가 끊겨서 그래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나중에 코드 물어봐요. 가뜩이나 대면이 아니어가지고 그쵸? 힘든데 그래서 이걸로 하면 안 되지. 이게 진도가 많이 못 나가겠는데 이거 내가 꺼버렸나? 이 프로그램을 열 때마다 이렇게 바꿔야 되나? 다시 콘텐츠 공유 지저분하네. 자, 여기 캠퍼스 보시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냥 애들은 기계적으로 계산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행렬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속성 정보가 다 열로 나와요. 그렇죠? 여기에 각각의 원소 뭐 우리가 2, 3 이렇게 나오는 걸 스칼라라고 하고요. 수학에서 요 리스트 해가지고 어떤 정 2, 3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죠? 이걸 우리가 벡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열로 값이 있어요. 그러면 요걸 곱한다. 그러면 못 곱하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예쁘게 적어줄게요. 2, 3. A는, B는 1, 2. 자, A하고 B를 곱하려고, 행렬을 곱하려면 어떻게 해요? 요걸 바꿔줘야 되죠? 2, 3. 1, 2. 그래서 이 값이 각각의 벡터인데, 아까 각각의 벡터라고 그랬죠? 그거를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죠? 행렬 곱할 때.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3 더하기 6, 9. 그러면 이거 하나로 나오죠? 그래서 스칼라라고 했죠, 이런 걸.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 하냐면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더 깊게 어디 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하는 어떤 특강을 간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말이 막 튀어나와요. 벡터고 이건 스칼라로 나오죠? 막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고요. 이 개념을 모르면.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나도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행렬 같은 거 수능 시험에 한 문제, 두 문제 나올까 말까. 그렇죠? 항상 행렬 집합이 있고 가장 중요한 확률 통계가 있으면 요 함수까지 여기서 함수부터가 이제 문과생들이 포기하는 그 기점이죠. 여기 하면서 난 문과다. 그러면서 수학을 접고 일단 대학 와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경영학과라고 붙어 있으니까 회계나 이런 걸 공부하니까 수학을 기본이라도 먹지. 그러지 않고 그냥 인문계를 가신 분들은 수학은 담 쌌죠. 이렇게 담 싸요.
그래서 그 문과 쪽에서도 수학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들만 지금 자연어 처리로 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아는 SK 출신들이 구글에 가요, 지금. 연봉 1억에. 왜 갈 수 있냐? 요분들은 수학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 왜 구글에선 됐냐? 한국어가 제일 어려운 언어거든요. 중국어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중국어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뜻을. 이해되시죠? 뭐, 왕래. 이거 원래는, 이거 맞나? 중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왕은 왕으로 읽으니까 왕라이라고 읽나? 뭐, 아무튼 그렇겠죠? 그 요거, 어찌됐든, 요거잖아요? 요건가? 매자가 이건가? 이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면, 한자까지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냥 써요. 그냥 왕래면 왕래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외웠잖아요.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영어권에서 잉글리시에서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면 한자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언어가 또 있죠. 일본어. 일본어는 지네가 또 한자를 만든 게 있죠. 히라가나나 가타가나. 그래서 일본어가 세계 제일 어려운 언어예요. 누구한테? 웨스턴 사람. 그렇죠? 일본어가 세상에 제일 어려운 언어예요. 왜냐면 일본어는 일본하고 태국이 외침을 당한 적이 없어요. 얄미운 나라들이야, 둘이. 그러니까 태국은 그래서 아직도 왕이 있잖아요. 여기도 왕족이잖아요. 이게 일본도 그런 이유예요. 지네 나라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일본어 공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어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나라 어순이 같아서 되게 쉬워요. 근데 문제는 깊게 들어가면 일본 사람 자체도 그 말을 했어요. 제일 어려운 언어가 일본어라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한자가 한마디로 뭐 에도 시대, 그쵸? 뭐 그 무슨 시대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이런 게 있죠. 요때 썼던 한자를 그대로 써요. 이 나라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명함을 일본어로 메이시라고 그러는데, 밍페이니안이라고 하죠. 이 중국어는. 요거 보면 한자는, 중국어는 요거 한자 딱 보면은, 이거 한자 알잖아요. 간제차만 배우면 돼요. 요거 하면은 이제 발음이 우리가 안 돼서 그렇지, 발음만 잘 되면 알아요. 근데 얘네는 같은 한자도 세 가지로 읽고 막 그래요. 그 지방에 따라서.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수학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형대수만큼은. 여러분이 이쪽으로 쭉 공부를 하실 거면.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아까 A가 됐던 거를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거 바꾸면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트랜스포즈라고 해요. 뭐냐면 횡과 열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전치행렬, 트랜스포즈를 한국말로 위치를 바꾼다. 전치행렬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만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T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디스턴스를 하는데 t를 해서 전체 행렬을 만들어서 행렬을 바꿔줘서 유클리디안 권리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한번 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요거 보세요. 요 거리가 지금 보면 뭐 거의 뭐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요. 이게 일단 이렇게 그냥 끝나면 여러분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도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1하고 이게 지금 1에서 0이 있어서 문제예요.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하면 0이죠. 즉 원래는 우리가 원했던 0은 무응답이에요. 근데 선호도가 아니면 없다던가. 근데 1하고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0이 돼버리면 이게 되게 애매해 버리는 거예요. 그쵸? 거리 구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제가 썼지만 같은 속성일 때도 0이고 무응답일 때도 0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0, 0을 하면 또 0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괜찮은데 뭐 아주 좋아하진 않아. 그냥 그럴 때 0을 써버렸는데 무응답 아예 안 하신 것도 0이에요. 그러면 이런 코딩이 잘못한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러면 이제 값이 이상하게 나와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쓰면 나중에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리고 발견했다고 신기한 거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곱하면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1 곱하기 1은 1. 1에다가 마이너스 반대의 속성을 곱하면 마이너스 1. 0, 어찌됐든 뭐든지 무응답은 0으로 해버리면 다 곱해도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인 개념을, 왜냐면 이게 그 위치 정보로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면 되죠. 뭐냐면 이거는
좀 표인데,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푸드라는 걸 매트릭스로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트랜스포즈 하고요. 왜? 똑같이 이거는 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긴 트랜스포즈 있고 여긴 없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걸 곱해줘요. 그래서 푸드 멀티플라이의 약자인 두 개를 곱했다. 푸드 닷 멀트라고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치면 플러스가 붙으면 거리가 멀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가 많다는 건 거리가 가깝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면 거리가 멀고 같은 속성이 거리가 가깝겠죠. 그러면 여기 보고 이제 요거랑은 다른 거죠. 이제 이렇게 나오죠, 아예. 그러니까 요거가 많으면 당연히 추어탕은 추어탕끼리 같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추어탕 같은 게 5네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추어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순댓국도 좋아하고 뼈다귀 해장국 이렇게 메뉴 개발할 때 고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갈비탕은 뭐 같은 갈비탕이네. 갈비탕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2니까 쭈꾸미 볶음하고 김치찌개하고는 좀 완전히 틀리네요. 선호도가.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좀 채팅 좀 해보세요. 여러분 갈비탕 좋아하시면 쭈꾸미하고 김치찌개 싫어해요? 이게 맞나? 아무튼 김치볶음밥 좋아하시면 추어탕하고 갈비탕이 싫어한대요. 여러분 그래요? 자고 있나? 말 좀 해봐요. 아니요? 그죠? 다 좋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북어 해장국하고 뼈다귀 해장국 같은 국이니까 해장국이라 해장국끼리는 친하네요. 그렇죠? 뭐 아무튼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 좋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 그렇긴 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디스트 푸드 멀티를 우리가 그냥 이제 이거 갖고 할 건가 디스트 푸드라고 뭐 한 번 더 만들어 준 것뿐이에요.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과정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응용이 필요한 것 뿐이죠. 아까 학생 한 거랑 뭐냐면 똑같은 CMD 스케일로 만든 이유는 알겠죠? 2차원 평면으로 우리 좌표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다음에 이걸 to code라고 하고 아까 코드가 1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아니면 덮어 씌워버리니까 2라고 바꿔준 거고 똑같이 n 그렇죠? 학생 번호겠죠? 이렇게 하고 로 열의 행의 이름을 food mult라고 넣고 텍스트를 넣은 거예요. 잠깐만 코드 이거 없다고 이거 안 쳤나 보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나중에 발표할 때 제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이유가 왜냐면 효과를 봤던 거예요 제가 그렇죠? 누구한테?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 갖고 왔을 때, 이게 실무 데이터란 말이에요. 왜 이거 안 떠지니? 여기 있네. 뭐 아름답지 않아요? 여기에 제가 다른 거는 뭐냐면 데이터가 분명히 더 많고,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했던 데가 그 도매하는 데거든요. 그, 그 여러분들 그 피부과에 납품하는 도매업체 있잖아요. 그 약 같은 거. 그러면 그 약하는 거 어차피 그 판매량을 보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어떤 약들을 선호하는지 그 병원들마다 그쵸 성형외과 여러분들 아는데요. 강남에 그 뭐 버스 타면 나와요. 그 무슨 성형외과랑 무슨 성형외과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회사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약품군을 집어넣고 판매된 거 데이터를 갖고 판매됐다는 건 그쪽에서 많이 써준다는 거잖아요. 그 프리스크리ፕ션이라고 하죠. 처방전을 많이 해주는. 그거 갖고 이렇게 찍 했더니 여기 약품명이 저는 모르는 약품명이 막 떠요. 착 했더니 이게 그룹으로 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한마디로 이게 선호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강남 쪽에 있는 병원하고 저 부천 쪽 여기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약이 틀려요. 그러면 그걸 강화할 거 아니에요. 그 매출이 1억이 떴대요. 어. 그래서 제가 원래 시간당 원래 25만 원씩 컨설팅 받았다가 50만 원씩으로 삥 튀었어요.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큰 거죠. 이게 결국 여러분 이거 갖고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